우리 인류는 수세대에 걸쳐 인간의 존재에 관한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주는 무엇입니까? 우주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거의 철학자, 시인, 신학자들의 궁극적인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세기에 우주 자체로부터 많은 과학적 증거가 수집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통해 우리는 검증 가능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오늘날 이러한 질문의 여러 측면에 대한 답변을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행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주 역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나중에 새로운 빅뱅을 통하여 붕괴되지 않고 팽창하는 우주일까요? 시간이 무한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별들은 죽어 어둠 속에서 표류할까요? 중앙 블랙홀은 결국 모든 것을 삼켜버릴까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우주는 무가 되어 깡그리 사라지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렇게 많은 질문에 답이 될 만한 사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현재 시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는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영상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 모든 것은 약 138억 년 전 빅뱅으로 알려진 밀도가 높으며 빠르게 팽창하는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우주가 물질과 방사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리고 알려진 물리학 법칙을 바탕으로 그 상태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우주가 어떻게 현대적인 형태를 갖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약 460억 광년 동안 접근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차지하는 약 2조 개의 은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의 140억 년에 걸친 우주 진화 이후 거의 모든 은하계는 암석 행성, 유기 분자 및 생명의 구성 요소를 형성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무거운 원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은하수에만도 약 4천억 개의 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지역 은하단에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 자체에 내재된 에너지인 암흑 에너지가 지배하는 빈 공간의 확장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은 결국에 모두 쇠퇴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는 우주에 대한 이해에 대해 높은 수준의 확신입니다. 일반적으로 단 몇 퍼센트 정도의 사소한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리는 우주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은 모든 방향에서 균일합니다. 확장 속도는 1메가 파섹당 초당 약 70km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정상 물질, 중성 미자, 광자와 같은 다양한 구성 요소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또한 더 큰 규모로 거미줄 같은 구조를 만드는 행성, 별, 은하, 은하단 및 우주 필라멘트와 같은 다양한 구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충분한 물질을 모으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중력 인력을 경험한 물체는 안정적인 결합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 구조는 더 이상 우주의 지속적인 팽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력적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구조는 우주가 더 팽창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해서 멀어질 것입니다. 국부 은하단, M81 은하단, 레오 은하단, 천여자리 은하단은 모두 개별적으로 묶여 있지만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서로 계속해서 멀어지고 이는 진행 중, 즉 ING 상태입니다. 이는 은하수에서 약 400만 광년에서 500만 광년 내에 있는 은하들로 구성된 우리 지역 은하단이 우주가 계속 팽창함에 따라 중력적으로 서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국부 은하군 밖에 위치한 은하들은 비록 자신의 은하군이나 성단에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 국부 은하군의 일부가 되거나 우리와 중력 관계를 맺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묶인 은하 그룹은 응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합되어 병합된 은하군과 성단을 제외하고 더 큰 우주 구조는 암흑 에너지의 영향과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가속 팽창으로 인해 붕괴될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지역적 사건과 우주적 사건 모두를 예측하는데 합리적인 수준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변화를 겪을 것이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지구의 바다를 증발시켜
결국 수명이 다하기 전에 적색 거성이 될 것입니다. 국부 은하단은 은하로 묶인 시스템으로 지속되어 그 안에 있는 은하계를 끌어당기고 병합하여 새로운 별이 형성되고 가스는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후에는 은하수와 안드로메다가 합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합쳐진 은하 이름은 밀코메다 또는 밀크드로메다일 것입니다. 약 100억 년 후에서 150억 년 후에는 우리 국부 은하군에 속한 모든 은하계는 밀크드로메다와의 중력적 만남을 겪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더 큰 은하계에 흡수되고 동화될 것입니다. 이들 은하계가 합쳐지면서 그 안에 있는 가스는 새로운 세대의 별을 생성할 것이지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고갈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수의 새로운 별을 생성하기에는 연료가 부족하여 별 형성 속도가 감소합니다. 오래된 별은 새로운 별의 탄생을 앞지르게 되어 우리 은하계의 전체 별 숫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한편 다른 은하단은 계속해서 우리 은하단으로부터 멀어지는 반면 국부 은하단은 더욱 집중됩니다. 이는 더 큰 우주 규모의 다른 그룹과 클러스터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들 그룹은 서로 계속 멀어질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속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은하에 중력적으로 묶여있지 않은 모든 개별 은하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국부 은하군 외부의 모든 은하계는 빛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로부터 멀어질 것입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별과 은하가 영원히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관측 가능한 우주 내 은하계의 무려 94%가 이미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부 그룹 내에서는 별, 행성 및 생명의 쇠퇴가 매우 느려지고 있습니다. 불과 수십억 년이 지나면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별은 모두 소진될 것이며 더 차갑고 더 붉고 질량이 낮지만 수명이 더 긴 별만 남게 될 것입니다. 태양은 별이 죽듯이 바깥층을 날려 행성상 성운으로 탈바꿈할 것입니다. 이는 다량의 수소와 헬륨 가스를 성간 물질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스가 은하계를 채우기 시작하면 중력에 의해 성장하는 분자 구름이 형성됩니다.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그 구름은 중력적으로 수축하여 계속해서 별이 형성될 것입니다. 결국 동시에 은하계 내의 별과 별 잔해 사이의 상호작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생할 것입니다. 더 큰 물체가 밀크드로메다의 중심 지역으로 끌려오게 되고 반면에 더 가벼운 것들은 외곽을 향해 추진하거나 심지어 은하계 전체에서 방출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은하 중심에 블랙홀이 모이는 것을 수반하고 결국 별과 갈색 외성 사이의 충돌을 병합하여 은하 중심에 별이 집중되고 확산된 후광이 발생하는 더 무거운 별이 형성됩니다. 항성계는 다른 별과의 근접 조우로 인해 오르트 구름, 카이퍼 벨트, 심지어 행성까지 잃습니다. 가장 작은 별조차도 연료가 부족하고 멸망하면 은하계에서 가장 가벼운 별들이 모두 추방됩니다. 핵심 질문은 이러한 사건의 빈도와 희귀성, 그리고 각 프로세스가 지배하는 시간 규모에 관한 것입니다. 중심부에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작은 별이라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가장 긴 프록시마 센타우리와 같은 별은 수십억 년이 아니라 수조 년 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별은 최대 약 10조 년 동안 빛날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이 핵심 연료를 고갈시키면 별처럼 태양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 백색 외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 백색 외성은 점차적으로 열을 잃고 결국 냉각되어 흑색 외성이 됩니다. 이 변형은 100조에서 1000조 년 이상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의 합병은 수십억 년 내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밀크드로메다 중심에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하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크드로메다의 다른 과정은 훨씬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전개될 것입니다. 은하계 내 개별 물체 사이의 중력 상호작용은 별과 결합된 가장 바깥쪽 물체가 시간이 지나면 가장 먼저 추방되면서 현재 존재하는 별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우주는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많은 항성계는 오르트 구름, 카이퍼대, 외부 행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조 년이 지나면 태양계는 화성, 목성, 토성의 잔해와 남은 위성이 공전하는 흑색 외성만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별들이 모두 사라지면 우주가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유혹적일 수도 있지만
최후의 올 조명의 또 다른 원천이 있는데 갈색 외성과 실패한 별로 알려진 다른 천체의 합병입니다. 다중 별 시스템 내에서 서로 공전하는 모든 물체는 결국 궤도가 붕괴되어 나성과 합병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현재 태양 질량의 약 7.5%를 초과하는 질량을 합친 두 개의 갈색 외성이 합쳐지면 완전한 형태의 별이 탄생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다수는 우주 역사의 처음 약 100억 년 동안 별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의 저질량 별과 유사하게 이 별들은 수조 년 동안 연료를 소모하여 백색 외성으로서 수백조에서 천조 년 동안 계속해서 빛을 방출하다가 결국 흑색 외성이 되어 사라질 것입니다. 나선을 이루고 병합하는데 그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시스템의 경우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현재 경로가 중단되거나 결합이 해제되거나 심지어 완전히 방출되거나 무작위 충돌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이 그들을 소비할 수 있는 은하 중심을 향해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 우주 역사의 초기 100조 년 동안 별로 진화하지 않으면 상당한 중력 상호작용을 거쳐 방출될 가능성이 약 99%라고 합니다. 두 개의 항성잔해 또는 갈색 외성과 항성잔해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신성, 킬로노바 또는 초신성과 같은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대략 1%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중 약 10,000개 중 하나는 은하계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초대형 블랙홀이 궁극적으로 이를 소모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방출 시간 범위는 약 100조 년에서 100억 년인 반면 무작위 충돌의 시간 범위는 10억 년에서 1000억 년 범위에 속합니다. 반면에 중앙 블랙홀이 삼켜지는 시간 척도는 수십억 년 또는 그 이상으로 측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은하계 내 일반 물질로 구성된 대부분의 물체는 방출될 것이며 단지 소수만이 중심 초대 질량 블랙홀의 뱃속에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거대한 암흑 물질의 거대한 후광으로 둘러싸인 우리 은하계의 남은 부분에는 소수의 잔해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했던 대부분의 행성과 별은 광활한 은하계 공간으로 추방되어 영원히 공허 속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블랙홀의 폭발을 통해 빛의 폭발이 계속해서 우주에 스며들게 되며 이 순환은 반복됩니다. 이 과정은 가장 느리지만 방출되지 않은 질량이 중력파를 통해 궤도 에너지를 솟아나는 데 필요한 시간 규모보다 훨씬 빠르게 발생합니다. 이 초대형 블랙홀은 몇 6조 년이 지나면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블랙홀 증발로 인한 마지막 순간만이 계속해서 우주를 밝게 비출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다른 모든 것은 차갑고 생명이 없으며 퇴화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에 미묘한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해결되지 않은 특정 질문이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 상수는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화할 수 있습니다. 큰 위기나 큰 찢김 또는 완전히 다른 일로 이어집니다. 아니면 우리가 우주의 진정한 진공 상태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공 붕괴를 경험한다면 현재 우리가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운명의 원자도 충분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근처 은하단의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언젠가 다른 은하단이 우리 지역 은하단에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것의 한계의 기초에서만 우리의 미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우주는 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모양과 색상이 계속 변하는 촉각으로 우주 퍼즐을 풀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여전히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큰 위기 속에서 다시 붕괴하는 것입니다. 즉, 팽창이 빠르게 시작되고 많은 양의 물질과 방사선이 모든 것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우주는 최대 크기까지 팽창할 것입니다. 팽창은 수축으로 반전되어 우주는 다시 붕괴되거나 우주가 영원히 팽창하여 큰 동결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위와 동일하게 시작되지만 이번에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이 팽창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팽창률은 계속 떨어지지만 결코 0에 도달하지 않거나 우주의 팽창이 0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두 해 사이의 경계선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양성자가 하나 더 있다면 우리는 하나 더 적게 붕괴하고 영원히 팽창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경우
우주는 영원히 팽창하지만 어느 것이 옳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느린 속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주가 얼마나 빨리 팽창하고 있는지 측정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측정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물리학이 나머지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현대 천체 물리학의 위대한 탐구 중 하나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를 측정하면 오늘날 우주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측정하면 과거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치면 팽창률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방식을 통해 우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비율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을 통해 우리가 아는 한 과학자들은 우주가 약 0.01%의 방사선, 0.1%의 중성미자, 4.9%의 정상물질, 27%의 암흑물질, 68%의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일찍이 1920년대에 시작된 이 탐구는 어떤 이들에게는 1990년대 후반에 예상치 못한 답을 얻었습니다. 현재 특히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우주의 대규모 구조로 인해 우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한 우리의 관찰은 암흑에너지가 변화할 수 있는 흔들림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의 법칙과 우주의 법칙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느리고 점진적인 죽음이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과 몇 천억 년 뒤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피할 수 없는 종말을 향해 우리를 이끈 우주의 이야기를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주의 먼 미래에 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너머의 은하계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후에는 모든 별이 소멸되고 그 별들의 남은 것마저도 희미해지는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가끔 빛이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계의 모든 별 잔재물은 사라질 것이며 우리 중심의 초거대 블랙홀 물질의 마지막 남은 흔적만이 점차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관련된 시간 규모는 엄청나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주의 위대함을 인식하는 엄숙한 일깨움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우주의 광활한 공간에서 지속되는 동안 무상함의 끊임없는 행진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주의 운명을 논하기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짧습니다. 우주를 들여다보고 내가 얼마나 작은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달았다면 매 순간 매 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